안녕하세요. 파마넥스 트레이너 정원영입니다. 자, 여러분, 밥이 보약이다 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 밥의 힘이 온전하게 발휘되려면 혹시 어디서 시작하는지 아시나요? 맞습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할 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첫걸음, 오늘은요, 우리 아이 장 건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장에는요,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미생물들은 언제부터 우리 장 속에 살고 있었을까요? 엄마 뱃속에서부터요? 아닙니다. 엄마 뱃속 상태에서는요, 무균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에 미생물이 처음으로 정착하는 시기 언제일까? 그 순간은 언제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출산을 통해서 내가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순간, 이때가 바로 우리 몸이 처음으로 미생물과 만나는 순간이며, 흔히 이것을 우리는 세균 샤워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아이가 세상에 처음으로 나오는 분만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맞습니다.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자연분만이 조금 더 마이크로바이옴 형성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연분만의 경우 아이는 엄마의 산도를 지나면서 락토바실러스와 비피도박테리움 같은 유익한 미생물들을 자연스럽게 전달받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 아이들이 마이크로바이옴을 형성하는 단계 두 번째, 바로 수유입니다. 이 수유 방법에 따라서도 아이들의 마이크로바이옴의 상태는 달라진다라고 하는데요. 이 모유 수유의 경우 HMO라는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HMO는요, 다양한 유익균들이 증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따라서 모유 수유가 조금 더 아이들의 마이크로바이옴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단계, 바로 이유식입니다. 아이에게 맞는 이유식을 준비하는 건 아이 성장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죠. 이 성장과 함께 마이크로바이옴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따라서 개월수에 맞는 음식을 골고루 잘 준비해서 아이에게 섭취를 한다면 아이들의 장 건강에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잘 정착한 미생물은 어디에 가장 많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장에 가장 많고요. 약 미생물들의 97%가 장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미생물들은 장에서 무슨 역할을 할까요? 이 크게 세 가지 역할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내가 먹은 음식을 소화하거나 흡수하는 역할, 그리고 두 번째는 놀랍게도 호르몬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면역 체계를 조절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중에 첫 번째 영양분의 소화 흡수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가 브로콜리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브로콜리 안에는요, 글리코시놀레이트라는 우리 몸에 굉장히 이로운 작용을 하는 물질이 있어요. 따라서 브로콜리를 많이 먹으면, 맞습니다, 건강에 유익하죠. 그렇다면 브로콜리를 섭취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유익한 성분을 전부 흡수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땡,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글리코시놀레이트를 흡수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흡수를 못한다고 해요. 그 비밀은 뭐냐면, 흡수하는 사람들이 장 내의 미생물이 다양하고 환경이 훨씬 더 좋다라고 합니다. 즉,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이 이로운 음식을 섭취하고 어떤 사람들은 밖으로 배출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장의 역할 중에 호르몬을 만든다, 호르몬 공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기분이 좋은 호르몬, 우리 몸에 좋은 호르몬, 행복 호르몬 다 뭔지 혹시 아시나요? 그렇죠.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인데요. 뇌에서 쓰는 이 세로토닌을 잘 만들려면요, 장에서 트립토판이라는 걸 잘 만들어줘서 뇌로 보내야 뇌에서 세로토닌으로 쓸 수 있게 만드는 재료를 가지고 세로토닌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따라서 장 건강과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장 건강과 면역이 좋다라는 거는 사실은 모르시는 분들이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바로 점막에서 시작이 됩니다. 점막이라는 건 우리 몸에 점막이 없는 부분은 없죠. 점막은 우리 몸에서 영양분들은 선택적으로 흡수하고 나쁜 병원체나 유해물질 같은 애들은 튕겨내는 역할을 하는 정말 중요한 방어 체계거든요. 그런데 이 점막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든든한 아군인 유산균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산균은요, 점막 앞에서 마치 성문을 지키는 수비수처럼 이렇게 표면에 이렇게 다 자리를 차지한 다음에 병원체가 들어오려고 하면 접근할 틈을 주지를 않습니다. 즉 유산균은요, 점막에 단단히 부착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야, 여긴 내가 맡았다. 병원체는 비켜. 이렇게 해서 병원체가 몸에 못 들어오게 막아주는 수비수 역할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요, 또 면역에 도움을 주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어린아이들의 면역세포는요, 뭐와 같냐면 초보병사랑 같아요. 그래서 초보병사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저게 적인지, 이게 아군인지 적군인지 제대로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초보병사들이 이런 사령관한테 훈련을 꾸준히 받으면 적과 아군을 잘 구분해서 이렇게 처치할 수 있는 방법을 알잖아요. 이런 사령관의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면 바로 유익균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네, 그래서 유익균이 면역세포를 잘 교육시키면 면역세포는 점점 이제 나이가 들수록 적과 아군을 잘 구분을 해서 싸운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야, 이건 네가 공격해야 할 적이야. 또 혹은 꽃가루 같은 건 사실은 적은 아니잖아요. 야, 얘는 아군이야. 공격하지 마. 이런 정보를 제공하면서 면역세포가 전장에서 적절히 반응하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죠. 어때요? 진짜 똑똑하지 않나요? 정말 똑똑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결국 장내 미생물의 균형은 건강에 매우 중요한데요. 이 균형이 깨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장내 환경에 불균형이 될까 생각을 해보면, 어른들의 경우에는 뭐 음주나 생활습관, 여러 가지 흡연 같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항생제도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항생제라는 건요, 특정 병원체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게 아니라 장내 미생물 군집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해한 균과 유익한 균을 구분하지 않고 어때요?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 균형이 깨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 깨지고 나면 마치 싸움이 끝나고 나면 이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황무지 같은 땅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땅을 다시 회복하려면 시간이 걸리겠죠? 아무 노력 없이 장 관리에 일절 신경 쓰지 않아도 2, 3일 만에 저절로 회복될까요? 아닙니다. 만약 항생제를 복용했다면 장 건강을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항생제 복용 후에 장내 환경이 원래 상태로 복구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요, 항생제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항생제는 비교적 짧은 시간, 그러니까 한 달 이내에 장이 복구되기도 하지만, 어떤 항생제는요, 장내 미생물 균형을 되찾는데 놀랍게도 최대 1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항생제를 복용하지 마세요는 절대 아닙니다. 적절한 항생제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생제를 복용을 했다면 장 건강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싶습니다. 또한 세 번째, 이제 스트레스 역시 장 건강에는 매우 취약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오는 호르몬이 있죠. 뭘까요? 맞습니다. 코티솔입니다. 이 코티솔과 장 면역이 관계가 깊다고 하는데요.
이 코티솔 수치가 높으면요, 장 점막을 보호하는 세포들 사이의 연결이 약해져서 나쁜 물질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염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수면 부족이나 멘탈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도 해당되는 부분이겠죠. 어른들의 경우에도 수면이 부족하거나 스트레스가 극심하다면 이 단순히 멘탈 문제가 아니라 장과도 관계가 있고, 장과 관계가 있다면 또 뭐와 관계가 있죠? 면역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 기억을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 장 건강 관리에도 특정 시기가 있을까요? 사실 장 관리는요, 한 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장내 유익균, 즉 마이크로바이옴은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는지, 얼마나 잠을 잘 자는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다양한 어떤 환경적 요인에 따라요,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장 건강은 평생 동안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즉, 내가 장 건강이 굉장히 좋은 상태였는데 막 술 먹고 막 음주하고 담배 피고 막 이런 생활을 계속하면 좋았던 장이 금방 나빠질 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장 건강은 평생 해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여기까지가 제품과 관계없는 건강 정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프로바이오틱스를 고르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프로바이오틱스를 선택할 때 뭐에 집중을 많이 하시냐면 투입된 균의 수에 집중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균은 이 유산균이 장까지 얼마나 살아서 도달하는가거든요. 아무리 좋은 균주라 해도 장까지 살아남지 못하면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효과적인 프로바이오틱스 고르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장까지 살아서 도달하는 유산균, 두 번째는 장에 잘 붙는 유산균,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제대로 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한 프로바이오틱스, 이 기준을 충족할까요? 지금부터 제품 소개와 함께 과학적 근거와 검증된 자료를 바탕으로 팩트체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강력해진 데일리키즈 프로바이오틱스가 업그레이드 돼서 돌아왔습니다. 프리미엄 유산균으로 우리 아이 장 건강을 더욱 확실하게 케어할 수 있도록 보장균수를 기존 제품 대비 2배로 강화했습니다. 어떤 균주로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 IDCC 3201, 그리고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 IDCC 4301, 이 균주들은 아이의 장에서 주로 발견되는 유익균으로 신생아 시기부터 형성되는 균총과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 맞춤형 균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중요한 균주들이 장까지 잘 살아가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맞습니다. 바로 4중으로 유익균을 코팅했습니다. 유익균이 장까지 안전하게 도달하려면 4가지 방패를 저희가 사용했습니다. 바로 첫 번째 방패는요, 수용성 폴리머로 이 유익균을 감싸서 위에서 나오는 강한 위산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패, 이 방패가 바로 핵심입니다. 바로 히알루론산 코팅 방패인데요. 히알루론산은 주로 피부 보습 성분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유산균이 장까지 잘 도착하도록 보호하는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유산균이 장까지 도착하더라도 점막에 잘 부착하지 못하면 효과를 크게 보기는 힘들거든요. 그런데 히알루론산은 마치 이 유익균의 양면 테이프처럼 딱 작용해서 이 유산균이 장 점막에 착 달라붙도록 도와줍니다. 네, 굉장히 놀랍죠. 그리고 세 번째 방패는요, 이 다공성 입자로 유산균을 담즙 같은 화학적 공격으로부터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방패는 단백질 코팅으로 유산균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이 장에 도착했을 때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이렇게 4가지 방패가 유산균을 여러 단계에서 보호하면서
최종적으로 장까지 살아남아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아, 여기서 끝이구나. 이제 장까지 살아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끝내시면 안 됩니다. 뭘 또 체크해 주셔야 되냐면요. 코팅을 했는데 그 코팅이 정말로 장까지 살아가는데 영향을 미쳤는지 이 부분을 체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4중 코팅 후의 실험 결과입니다. 자, 유산균, 즉 유익균이 장까지 잘 살아서 도착하려면 여러 장애물을 이겨내야 합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요, 위를 통과할 때 위에는 강한 위산이 있죠. 이 강한 위산 때문에 이 유산균들 많이 죽습니다. 하지만 코팅이 된 유익균 유산균은 위산을 더 잘 버틸 수 있어 코팅하지 않은 유익균들보다 생존율이 2배 이상 증가한다라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소장에서는요, 이 담즙산이라는 강력한 소화액이 유산균의 세포막을 녹여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팅이 된 유산균은 담즙산에서도 더 강해서요, 코팅하지 않은 유익균들보다 생존율이 6배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산균이 최종적으로 도착해야 할 곳, 바로 장입니다. 이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려면 최대한 많은 유산균들이 살아서 도착해야, 그렇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소장을 거치면서 대부분 유익균들이 죽어버린다면 장에서 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실험 결과 4중 코팅된 유산균은 코팅하지 않은 유산균보다 10배 더 많이 살아남았습니다. 즉, 유산균, 유익균이 장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강한 보호막이 필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유산균, 유익균이 이 코팅을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균주마다 특징이 다르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체크를 끝내도 될까요? 아닙니다. 또 뭘 보셔야 하냐면 마지막으로 장 부착력을 보셔야 해요. 장에 유익균이 잘 부착하는 게 왜 중요할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려보면요. 프로바이오틱스가 장에 잘 도착했다고 해도요, 장에 착 제대로 부착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결국 체외로 금방 배출되게 되겠죠. 그러면 큰 효과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장에 유산균이 잘 부착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유산균이 장에 착 잘 달라붙으면 유산균은 장 점막에 자리를 잡으면 어떻게 하냐면 나쁜 균들이 자리 잡을 공간을 없애버립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떤 건물에 좋은 사람들이 먼저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나쁜 친구들이 들어올 자리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럼 어떻게 되죠? 나쁜 친구들은 밖으로 나가겠죠. 그럼 그 건물의 상태는 굉장히 좋아지는 것처럼 우리 장도 마찬가지로 유산균들이 자리를 미리 쫙 잡으면요, 나쁜 균들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결국은 건강한 장 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프로바이오틱스를 열심히 섭취를 해주는 것, 특히 장 부착력이 있고 장까지 살아오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열심히 섭취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데일리 키즈 프로바이오틱스에는 영유아 대변율의 유산균뿐만 아니라 부원료로 프리바이오틱스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원료인 프리바이오틱스는요, 유익한 균들이 장에서 잘 자라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유익한 균들이 더 많이 자라면서 장 건강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들이 먹는 거니 안전성도 아주 면밀하게 체크했습니다. 우선 저희가 사용하는 모든 유산균, 유익균 균주는 FDA 글라스 등재가 완료된 균주들입니다. 즉, 미국 FDA에서 안전성을 인정받은 균주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제품에 포함된 모든 균주는 캐나다 식약처의 건강식품 원료로 등록된 안전한 원료입니다. 그리고 국내 식약처 인증은 너무 당연하겠죠.
이 화면에 PCC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PCC 분석이라는 것은 식약처가 안전하고 정확한 유산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제품에 포함된 유산균의 균주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또한 PCC 분석을 통해서 유산균이 제품의 설명과 일치하는지, 그리고 유산균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희 제품은 할랄과 코셔 인증을 받아서 그 안정성과 품질을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정말 놀랍죠? 자, 이제 제품의 핵심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데일리키즈 프로바이오틱스는요, 특허받은 프리미엄 유산균과 특수 코팅 기술로 위산과 담즙을 견디고 장까지 살아갑니다. 또한 신바이오틱스 포뮬러로 유산균의 먹이를 함께 담아서 장내 유익균 활성화를 돕고, 다층 보호 기술로 위, 소장, 대장까지 안전하게 도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FDA 글라스 그리고 캐나다 NHP 인증을 획득해서 더욱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요, 주원료부터 부원료까지 아주 꼼꼼하게 선별했습니다. 프리미엄 유산균을 함유해서 장 건강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비타민 D를 함유해 뼈 건강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습니다. 또한 부원료로 함유된 프락토올리고당과 치커리 식이섬유가 유산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유익균을 더욱 활성화시킵니다. 또한 자연유래 성분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일리톨, 대나무 수액, 그리고 초유단백 분말까지 담아 이 건강한 성장과 영양 밸런스를 고려했습니다. 자, 이렇게 꼼꼼하게 선별된 원료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적의 영양을 제공합니다. 자, 이 제품은 맛있게 즐기면서 유산균을 챙기고 싶어하는 아이, 그리고 장이 민감한 아이, 그리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지 않은 아이, 그리고 건강한 변을 보고 싶은 아이, 장 건강과 면역을 함께 관리하고 싶은 아이 모두에게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자, 데일리키즈 프로바이오틱스 업그레이드 프로모션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2월 10일 오전 10시부터 2월 28일 금요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약 18일 동안 유스킨몰에서 3개월 13만 8천 원의 가격에서 12,000원 더 할인된 12만 6천 원으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즉 프로모션 기간에는요, 1개월 가격 4만 2천 원의 이 놀라운 제품을 만나보실 수 있고요. 프로모션이 끝난 2025년 3월 4일부터는요, 전 채널에서 1개월 4만 6천 원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좋은 프로모션 혜택 놓치지 마세요. 자, 강의를 마치면서 제가 오프닝에서 밥이 보약이다 라는 말을 했죠. 이 말처럼 우리가 먹은 음식이 우리 몸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음식을 제대로 소화하고 흡수하는 건 어디에 달려있다? 맞습니다. 장 건강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장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건강을 지키는 기본이 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라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